안녕하세요. 캡틴 노아쌤입니다. 오늘은 차트와 차트를 볼 때 적용하게 될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핵심이 파동과 추세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차트도 현상계의 물체예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세상의 에너지와 물질은 운동을 할 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작용 반작용, 관성, 저항 가속도 등등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머리 아파했던 물리학적 법칙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계는 모든 움직임은 파동을 만들며 진행됩니다. 파동. 그냥 직선으로 진행하는 듯 해도 그 안에서 파동을 만든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호수에서 일어나는 파문이라든가 바다의 파도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도가 저 먼 바다에서 해변으로 밀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파도는 물이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기만 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바닷물을 따라서 방향을 타고 쭉 진행을 할 때 그 에너지가 공간을 메우고 있는 물질, 즉 물을 위아래로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마치 눈으로 볼 때는 파도가 저 멀리서 내 앞으로 밀려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차트의 가격도 자연의 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흐름이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이죠. 비트코인 5분봉 차트예요. 가격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일직선으로 내려갔다가 오르는 게 아니고 그 와중에도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리 첫째, 1번 차트의 가격 흐름은 파동을 만들며 진행됩니다. 차트의 가격은 뭐를 만든다? 파동을 만든다. 파동을 만들면서 진행한다. 파동의 힘의 생성과 소멸에 따라서 사이클을 만드는 거예요. 사이클. 즉 일정한 주기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은 다 그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그리고 생로병사. 대표적인 겁니다. 작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올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정한 주기, 사이클을 가지고 그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자연의 법칙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사이클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결합되면서 파동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자, 시간 개념을 배제하면은 이 사이클 주기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에너지가 제로 베이스에서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점으로 한쪽 방향으로 에너지가 정점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반대쪽 방향으로 에너지가 진행을 해요. 그러다가 그 에너지의 크기의 증폭이 정점에 이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운동이 바로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보면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일직선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간이라는 축을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이클은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뭘 타고? 시간을 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이 0이라는 좌표축에서 스타트를 해요. 그래서 플러스 양의 방향과 마이너스 음의 방향으로 에너지가 극과 극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반복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처음에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냥 직선으로 가는데 시간을 타고 가있기 때문에 옆으로 포물선처럼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점에 달하면, 플러스의 정점에 달하면 에너지가 다시 소멸돼서 점점 내려오고, 그러다가 다시 이 원점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에너지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다가 정점에 이르면 다시 올라가서 원점, 제로 베이스로 올라오게 되는 이러한 포물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이걸 바로 파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동이 되는 거죠. 즉 사이클이라는 것이 시간과 결합해서 파동이라는 방향성을 가진 곡선의 움직임을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이제 시간 개념을 배제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가격 움직임을 간결하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캔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캔들 다 아시죠? 막대기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것들이 바로 캔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봉이죠, 봉. 자, 그럼 이 캔들이 뭔지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 차트는 4시간 차트죠. 이 4시간 차트예요. 그럼 이 캔들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 캔들 한 개가 4시간 동안의 가격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4시간 동안의 가격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 캔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간단합니다. 캔들을 만들 때는 4가지의 정보를 알면 됩니다. 뭐냐면은 시가, 고가, 저가, 그리고 종가. 요 4가지입니다. 무슨 의미냐? 이 4시간 동안 이 캔들 하나가 뭘 보여주냐면은 시작은 얼마에서 했고 가격이 막 움직일 때 가장 높게 올라간 건 얼마였고 가장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얼마고 마지막으로 이 기간에 마감될 때는 얼마에 끝났다 라는 이 내용을 딱 압축해서 요 막대기 하나로 표시를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캔들 개념은 일본에서 만들어졌죠. 이거를 미국 사람이 보고 아 이거 좋은데? 하고 가져다가 미국에서 히트를 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된 차트 표기법이 된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 캔들을 보면은 이제 지금 2022년 3월 28일 날이에요. 그리고 몇 시? 새벽 5시네요. 그러면 이 캔들은 2022년 3월 28일 새벽 5시부터 2022년 3월 28일 09시 빵빵분까지의 가격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한번 이 캔들을 읽어볼까요? 자, 이 캔들은 이렇게 이 캔들에다가 커서를 대면은 이렇게 떠요.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 그럼 이거 갖고서 읽어보면 됩니다. 2022년 3월 28일 새벽 5시부터 아침 9시까지 어떻게 움직였느냐면 새벽 5시에 44,813 오우 정말 높았죠. 으로 시작을 해서 47,047까지 올라갔다가 44700까지 내려갔다가 결국에 마감을 어떻게 했다? 46820에 마감을 했다 라고 말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4시간 차트면은 한 캔들이 4시간씩이죠. 그럼 만약에 이게 뭐 15분짜리다 그러면 한 캔들이 15분이고 5분 차트다 그러면 한 캔들이 5분이고 1분 차트다 그러면 한 캔들이 1분이 되겠죠. 즉, 이 단위 시간 기간 동안의 가격의 움직임 정보를 시간의 흐름을 배제하고 표현을 해줬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 캔들을 한번 펼쳐볼게요. 자, 이 캔들을 2022년 3월 28일 새벽 5시부터 30분 차트로 보면은 여기까지가 9시예요. 그동안의 차트의 캔들 뭐죠? 가격의 움직임은 이렇게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4시간짜리 캔들 한 개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30분짜리로는 한 개가 30분짜리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7캔들 8캔들이어야 되죠 정확하게는. 여기까지 포함해야 되네. 요 밑에 짤막한 음봉 캔들 하나 있었군요. 8캔들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시작해서 살짝 음봉 캔들 하나 나오고 급등해서 만들고 해서 점점 올라가서 거의 고가로 끝났다. 이렇게 휙 하고 휘어지는 가격 흐름을 만들었다는 걸 짧은 시간의 차트로 보면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캔들이 읽는 법은 아까 이러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했죠. 그러면은 봅시다. 이 캔들 갖고 한번 살펴볼까요? 캔들을 만들 때 일단 뭐랑 뭐를 찍냐면은 시가하고 종가를 찾아서 찍습니다. 여기서 시가가 44813이니까 44813 자리에다가 이거는 요 음봉 캔들이라서 거의 뭐 그게 없대요. 예를 들어서 이 캔들이다 그러면은 시가, 종가 두 가격을 먼저 선상에 동일한 수직선상에 찍어줘요.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시가와 종가 구간은 가둬서 직사각형으로 가두는 막대기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찍어주냐면은 고가와 저가를 수직선으로 찍고 연결을 하면 돼요.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캔들 만드는 법입니다. 이때 시가가 종가보다 아래에 있었어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시가가 종가보다 아래면 이 기간이 흘러가서 막판에는 가격이 상승한 거죠. 상승. 그렇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다음에 반면에 만약에 시가가 종가보다 높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서 결국 가격이 빠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막대기로 이렇게 그림만 그리면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게 시가고 어떤 게 종가여서 올라간지 내려간지. 그래서 이 안에다 뭘 한다? 색칠을 하는 겁니다. 색칠을. 이제 코인은 녹색을 칠하면은 시가가 종가보다 낮았다. 즉 가격이 상승해서 끝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이거를 그래서 양봉이라고 그러죠. 플러스. 이거를 빨간색 칠하면은 반대가 되는 거죠. 시가가 종가보다 높았어요. 즉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아래로 내려와서 마감했다. 마이너스로 끝났다. 그래서 이거를 음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럼 시가와 종가는 그렇게 해서 박스 치고 색깔 칠하면은 이 기간 동안 얼마에 시작해서 얼마에 끝났는지는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고가와 저가를 찍어주면 추가적으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가 시가였어요. 그러면 고가가 여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마감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 캔들만 봐가지고서는 무슨 표현을 매개를 하고 싶냐면은 중간에 어떤 과정으로 얘가 움직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고점 찍고 그냥 이런 식으로 아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얘는. 근데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해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버라이어티하게. 이것도 압축하면 어떻게 된다? 이 막대기가 되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끝나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는 뭐 이렇게 할까요?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도 마찬가지로 밑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그래서 이 중앙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라고 간결하게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캔들로 표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간편하게 쉽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캔들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으면 어떤 차트가 생기냐면은 선 차트가 생겨요. 선 차트. 점을 차트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게 발생할 때마다 찍어야 돼요. 이거를 틱 차트가 되겠죠. 틱. 틱 차트가 돼야 됩니다. 틱 차트도 심지어는 캔들 차트로 쓰는데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트가 예를 들어서 한 30분짜리 내용 표시하는데 어마하게 옆으로 길어야 돼요. 1틱 거래할 때마다 정보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6개월짜리 기간 동안 어떤 일이 가격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알고 싶다 할 때 이 캔들 차트 개념을 쓰지 않고 그냥 쓰면 어떻게 됩니까? 6개월 정도 되는 기간을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이런 캔들 차트로 시간을 압축해 주지 않으면은 차트 길이가 너무 길어서 볼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 차트가 왜 그렇게 각광을 받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 구간을 좀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시간대를 짧게 해가지고 해당 구간을 찾아가지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죠. 나중에 이제 이 기본 교육에서는 이 캔들을 안 다루는데 아직까지 실시는 안 했지만 제가 고급 과정을 하면은 요 캔들 패턴하고 이것에서 파생되는 형태 그리고 뭐 거기다 또 세밀한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캔들이라는 것은 중요한 개념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이게 어떠한 원리로 만들어지는 걸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캔들들도 보시면은 모이면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타고 간다는 게 중요해요. 시간을 탄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2강의 첫 파트 주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러면 파동을 치면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추세를 알 수 있을까요? 추세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는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추세가 뭐다? 일정 기간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방향성. 즉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뭐다? 트렌드죠.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는 방향성이 추세입니다. 이 문장을 아예 외우세요.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는 방향성. 자, 방향은 뭡니까? 방향은 가격은 지금 2차원 세상에서 움직이죠. 뭐 벡터로 3차원 움직임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위, 아래, 옆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옆으로 긴다. 세 가지가 됩니다. 차트에서의 가격은 2차원이기 때문에 방향은 3개. 올라가면은 차트가 시간 따라서 쭉 가격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우상향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오른쪽 아래로 꺼지니까 우하향. 횡보하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일직선으로 가는 것. 그렇죠. 이때 이 파동을 그리면서 진행을 할 때 전체적으로는 방향이 우상향이냐 횡보냐 우하향이냐는 대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딱 보세요. 이거 가격이 지금 어때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가격이 그냥 딱 보면 옆으로 기다가 올라갔네? 올라가고 있구만 하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파동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자연의 법칙 속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진 않는 거죠. 가격이 뭐 막 백도를 했다가 아래로 갔다가 다시 옮겼다가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웨이브를 친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한 규칙 속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아까 파동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했을까요? 파동이 생기는 큰 이유는 에너지가 유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구히 지속을 못한다. 그래서 영구기관차 못 만든다는 이유가 이거죠. 엔트로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파동, 이 움직임도 다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물리학 법칙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인력, 저항, 관성 이런 거 다 영향 받습니다. 저항, 인력, 관성, 가속도 이러한 물리학적 법칙이 다 이 가격의 흐름에 적용이 됩니다. 왜라 그랬죠? 현상계에 현실화됐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이거는 확률론적, 인과론적 법칙의 지배도 받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는지 계속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차트를 분석할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가격이 여기서 지금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힘이 이 상승하는 에너지가 무한하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정점을 이루고 쭉 아래로 또 떨어집니다. 마치 뭐다? 공을 이렇게 저희가 하늘 위로 딱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공이 하늘 위로 뿅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점점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 정점을 이루고서는 아래로 다시 내려오죠. 그러한 식으로 에너지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공을 던졌다가 떨어질 때는 수직 운동이겠죠. 근데 어떻게 된다? 시간을 타고서 이 움직임이 따라가면서 적히기 때문에 이런 웨이브를 그리게 된다고 했어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진계 아시죠? 지진계. 영화나 그런 데 한 번씩 본 적 있을 거예요. 뭔가 어떤 뭐 피레침 같은 게 위아래로 막 이렇게 움직이면 종이가 옆으로 막 지나가요. 그러면은 얘가 위아래로 막 이렇게 움직인 게 그 종이에 어떻게 표시된다? 이런 식으로. 바로 지진계하고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 파동은 한쪽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면은 이제 그 힘이 유지되는 동안 진행이 돼요. 쭉 진행이 됩니다. 이때 저항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항. 공을 하늘로 던졌는데 왜 땅으로 떨어지게 되느냐? 그거는 인력, 지구의 인력, 중력이 끌어당겨 내려오는 힘을 주기 때문이고, 또한 공기 저항이 있어요. 공기 저항. 이런 저항, 인력. 이 두 가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공을 하늘로 던져도 어느 순간 되면 정점을 이루고 땅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쪽으로 힘이 딱 가해지면 가다가 저항을 받고 어느 순간 힘을 잃으면 반대 방향으로 끌려 내려오게 돼요. 그러다가 또 반대 방향으로 가는 힘을 또 받아서 쭉 가다가 또 어떻게 된다? 정점에 이르면 또 저항을 받고 다시 올라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되게 좋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이때 그 파동이 고점이랑 저점을 한번 만들 거 아닙니까? 한번 위로 올라가죠. 정점을 이루면 내려가겠죠. 그러다가 올라온 자리까지를 지나서 또 밀려서 내려가면 아래로 한참 가다가 정점을 만들고 올라가요. 이러면 파동이 고점과 저점을 한번 만들고 다시 원위치 라인까지 오는 것, 이것이 바로 1사이클이에요. 자, 이거를 1사이클이라고 합니다. 1사이클이 되면 뭐가 된다? 고점 1, 저점 1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죠.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와요. 그러면 고점 1, 저점 1이 생겨요. 고점 1, 저점 1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뭐를 영향을 미치느냐? 다음 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파동이 특정한 곳에서 반작용이 일어나서 방향이 바뀌어요. 이걸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곳에서 방향이 반대로 되면 반작용 또는 변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방향을 한번 바꿔주면 그게 또 일정 기간 수준의 에너지를 유지하고 또 흘러가려고 해요. 이러한 것이 바로 경향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향성이 생기면은 이 궤적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생기게 돼요.
그것이 바로 추세의 방향이 됩니다. 이거를 무슨 법칙입니까? 관성 법칙이라고 하죠. 관성의 법칙. 일정한 경향성이 생기면 경향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게 바로 관성입니다. 관성. 추세는 일정한 경향을 유지하는 거죠. 이게 바로 관성의 법칙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관성의 법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번 궤적을 이렇게 형성을 하면 그 궤적의 연장선상 안에서 비슷한 움직임을 줄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에서 고점과 저점을 만들면서 어떠한 트렌드를 형성을 하면 그 다음에 움직임도 이 트렌드 안에서 유지가 되려고 하는 관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하는 게 바로 자연의 법칙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추세를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이클이라는 개념은 저점에서 고점까지 갔다가 이게 한 사이클이죠. 원래는 사이클이 이제 기준선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준선 에너지가 빵이 되는 수준에서 에너지가 양 플러스 방향으로 증가하다가 정점을 바라면 떨어졌다가 다시 원점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극대화됐다가 다시 원점으로 가요. 이렇게 한번 해는 게 1사이클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 또 다음 사이클을 한번 더 만들어서 쳐봅시다. 고점 한번 만들었다가 0 플러스로 갔다가 이번에는 0에 왔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0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클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클 만들어졌죠. 이 사이클이 만들어졌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경향성이라는 거가 생기려면은 어떠한 전제 조건이 가장 필요할까요? 자,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반복. 일정한 흐름이 반복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아메리카노를 하나 시켰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커피 중에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네 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다음번에 왔을 때는 이 사람이 카페라떼 시킬 수도 있어요. 스무디를 마실 수도 있겠죠. 모릅니다. 처음에 와서 아메리카노 시켜 마시고 그 다음날 왔는데 또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2번 연속 시켰으니까 왠지 이 사람 아메리카노 다음에 와도 시킬 것 같아. 왜? 반복해서 시켰잖아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경향성 트렌드의 전제는 뭐다? 반복해야 된다. 일회성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봅시다. 아까 사이클 1사이클은 고점 한번 만들고 저점 한번 만들었죠. 그러면은 한 주기예요. 1사이클 1사이클만 딱 생겼을 때는 이걸 갖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경향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한 사이클을 더 돌아야 그래야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어떠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뭐다? 그러면 한 사이클에는 고점 한 번, 저점 한 번 있죠. 따라서 이 사이클이 최소한 있어야만 트렌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가 된다? 고점이 2개는 있어야 되고 저점도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뭐다? 트렌드를 가지려면 고점 2개, 저점 2개가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된다. 이해 되십니까? 이해 되시면 1번 눌러주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왔는데 한 번 딱 왔다고 그 다음에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올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작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고 그 전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고 그 전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고 반복 사이클이 반복되기 때문에 최소 두 개는 두 번은 반복해줘야 된다. 따라서 고점 둘, 저점 둘이 우리가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최소하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를 알려면 고점과 저점끼리만 연결하면 돼요. 자, 추세를 알기 위해서 최소한 뭐가 필요하다? 고점 두 개, 저점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점끼리 저점끼리 연결을 해주면 바로 트렌드가 생긴 겁니다. 추세. 그래서 이 연결한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하냐 볼까요? 자, 추세선을 쭉 고점끼리 연결을 하고 저점끼리 연결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가격이 이 선 안에서 위치하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고점 라인과 저점 라인 사이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선 안으로 갇힌 구간 안에서 가격이 위치하고 있으면 뭐다? 트렌드가 유지가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관성 트렌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저항, 지지 역할을 해줍니다. 가격이 이 고점과 저점끼리 이은 선 근처로 가면 경향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역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안 되니까 가격이 이 위로 벗어나지 않고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 경향을 유지하려는 경향성 유지 관성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추세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추세선을 그어서 트렌드 경향 방향을 파악을 합니다. 추세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일정한 경향성이라고 그랬죠.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는. 그리고 이 경향성은 차트에서 뭐다? 방향입니다. 방향.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두면 이 추세선 안에서 파동이 진행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트렌드 라인 근처로 가면 안 벗어나고 다시 이 구역 안으로 유지가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변곡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매할 때 가격의 진행의 자리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무한히 그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일정 기간 동안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계속 어떤 거든지 두드리면 이것이 갖고 있던 내구력이 약해지겠죠. 계속 두드리면 낙수물이 바위도 뚫지 않습니까? 이 유지하려는 힘도 두드릴 때마다 점점 약해집니다. 그럼 어느 순간 그 선이 이렇게 쭉 하고 이탈해서 뻗어도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그런 자리가 있죠. 부딪히고 왔는데 여기서 이 경향성을 뚫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경향성을 다시 갖게 됩니다. 오늘 2강 교육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더 내용이 있는데 방송사고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한번 하자면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이 뭐다? 차트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연의 법칙 중에 오늘 뭘 배웠다? 파동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이 파동으로부터 생기는 트렌드, 추세, 그리고 이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느냐? 사이클 개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만 알면 되느냐? 고점 둘, 저점 둘을 알면 된다. 그러면 그것들끼리 이은 선이 뭐를 만들어주냐면 추세 구간을 만들어줘요. 추세 구간. 이거를 채널이라고들 하죠. 추세 채널이라고 하는데 저는 예전에는 이걸 터널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추세 채널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가격이 움직이면 추세가 유지가 된다. 그리고 이 추세 채널을 한번 형성해주면 이 트렌드를 쉽게 분석할 수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매매에도 응용할 수가 있다. 이 얘기인데 추세선을 그어서 이제 추세를 파악을 하고 매매에 응용하는 방법은 다음 강의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할게요.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티누아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